은행에서 나오는 감정평가 뭐 탁상감정 이걸 갖고 기준으로 삼기도 해. 어떤 건물은 감정평가해 보면 내가 산 금액보다 높게 나와. 그럼 누가 맞아? 은행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전 제가 맞아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반갑습니다. 황소장입니다. 오늘도 질문으로부터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7년 동안 강남의 빌딩을 36개를 사고 36개를 지으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 거는 39개를 샀고 네. 지은 거는 36개. 건물을 39개를 샀다고 치면 39개를 사기 위해서 검토한 거는 보통 이거의 10배수 정도는 돼요. 그러면 39개를 샀다고 치면 390개 정도는 검토를 해봤지. 그럼 살 때 검토했다는 거는 고기를 분석하는 거. 분석한다는 거는 얘를 신축했을 때 어떤지 가설계를 다 해봤다는 거. 그리고 임대료 알고 있다는 거. 한 땅에 대해서 다 알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면 390개 정도를 판단을 해보고 39개를 샀고 그 중에 36개를 지은 거지 7년 동안. 그러면 이제 3개가 비죠? 3개는 샀는데 팔았어요. 저는 이제 건물을 사서 뭐 지으려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리모델링 하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건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건데 바로 판 경우는 뭐냐면 팔려고 판 게 아니에요. 왜요? 그거는 뭐냐면 팔려고 판 게 아니라 내가 샀는데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팔라고 연락이 왔어. 근데 이제 팔라고 연락이 오는 경우는 사실은 제가 거의 40개 가까이를 했으니까 그런 연락 받은 건 무지 많거든요. 무지 많은데 왜 3번을 팔았을까? 글쎄요. 아, 원하는 가격을 준대요. 네. 원하는 가격을 준대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럼 팔아야죠. 아, 그렇잖아요. 네. 그럼 7년 동안 따져보면 1년에 5개 정도 지으신 건데 그렇게 지으신 거예요? 그게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이라는 게 다 똑같은데 처음에는 하나, 그 다음 2개, 그 다음 4개, 6개 뭐 이렇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지금은 현장이 뭐 9개 이렇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5개 했으면 계속 5개를 하고 있다면 아무 발전이 없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점점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사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건설사를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직접 뭐 어떤 뭐 건설을 운영하고 이렇지는 않아요. 그럼 어떤 일을 하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 뭐냐면 건물을 지어보려고 하셨던 분들이 들어볼 얘기인데 CM이라는 게 있고 PM이라는 게 있고 시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3가지를 다 해요. 동시에 따로 나눠서 하지 않고 어떤 한 현장에 있어서 이걸 다 해요. 소장님 그럼 CM은 뭐고 PM은 뭐예요? 아, 네. 이 CM은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을지 매니징을 한다. PM은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네. 그러니까 전체를 놓고 뭐 대출을 어떻게 한다든지 뭐 어떻게 설계를 어디서 한다든지 어디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걸 전체를 하는 게 PM이고 이 건축물에 대해서 하는 게 CM. 그리고 이 전체 일을 다 맡아서 원래 하는 게 시행이라고 해. 근데 이걸 다 해 나는. 아, CM하고 PM하고 합쳐진 게 시행이에요?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 시행은 이 건축물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의 주체자야. 주체자라는 건 땅 주인이겠죠? 그러니까 건물이 지어지는 데는 시행사와 건설사와 설계사 이 3개가 필수거든요. 그럼 시행사는 땅의 주인이라고 보시면 일단 이해하기 제일 쉬워. 그러니까 땅 주인이 설계를 한 다음에 설계사를 통해서 그 다음 건설사를 통해서 건물을 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지금 강남 빌딩에 36개를 짓고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7년 동안 36개를 지었단 말이에요. 39개를 샀고 검토를 400여 개 넘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도 그 중요한 거라는 거는 단 하나야. 그냥 입지. 강남에서도 입지가 무조건 좋아야 된다는 거는 뭐 이건 불변의 진리야. 해보니까 그래. 더. 예를 들어서 입지도 ABC급이 있는데 내가 판단했을 때 ABC급이야. 그러면 그 A급을 하느냐 B급을 하느냐 C급을 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의해서 불안할 때가 있고 무슨 상황이 와도 불안하지 않고 이 차이가 있어. 그래요? 그럼 어떤 차이예요? A, B, C급의 차이? 그럼 A, B, C급으로 나누는데 그 A, B, C급의 기준이 뭐예요? 네, 그게 이제 댓글에도 뭐 A급이 뭔지 알려달라 이런 글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몇 다시 몇 번지라고 얘기하면 내가 그걸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알려줄 수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무조건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 또 하나가 더 있어야 돼. 지번과 가격이 있으면 이거 A급이다 B급이다 C급이다 말해줄 수 있어. 입지가 좋다고 중요한 거긴 한데 그에 합당한 가격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에 합당하지 않은 가격이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A급 자리라도 C급 가격이면 이거는 A급 건물은 아니지. 입지만 좋아서 좋은 건물이라고 치면 다 강남역 사거리 대로변 사면 돼. 근데 그거 평당 가격이 있는데 만약에 그걸 평당 20억 달라고 하면 그거는 아무도 안 사지. 왜? 지금 시세가 그게 아닌데.
적절한 입지에 맞는 가격이라는 게 합쳐져야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가 정해져. 그 가격이 없이 얘가 자리만 놓고 A급이다 할 수가 절대 없어. 좋은 입지의 요건은 입지가 좋은 이것과 가격과 밸런스가 맞아야 돼.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벤츠보다 더 비싸. 안 사지. 그치. 그거에 맞는 가격이어야 A급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 지금까지 많이 사봤다고 했잖아. 많이 사고 많이 봤어. 차는 벤츠보다 현대가 싼 거 당연히 알아. 삼성보다 중소기업 제품이 싼 거 당연히 알아. 기준이 삼성 제품이야. 건물의 기준은 갖기가 어려워.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싼 걸 알 수 있다. 그거는 본인이 실력자라요. 근데 대부분 초보는 다 비싸거든. 건물을 보면 다 높아. 다 비싼 것 같아. 그래서 그 기준이 있어야 비싸다 싸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를 몰라. 보통 사람들은. 그걸 더 따지다가 실수를 하게 돼. 왜? 이거 할 말이 많은데 이게 진짜 할 말이 많은데요. 왜냐면 평당가로만 따지다 보니까 비슷해 보이면 평당가 낮은 게 실제로 싸다고 생각해. 근데 전문가가 보기엔 비슷한 입지가 아니야. 잘 모르는 사람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어떤 입지 두 개를 놓고. 기준이 없으면 이 기준점을 뭐로 잡느냐에 따라서 막 이게 더 좋아야 되는데 이게 더 좋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은행에서 나오는 감정평가, 뭐 탁상감정 이걸 갖고 기준으로 삼기도 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어. 호경기 때 탁상감정 한 거는 불경기가 되면 높게 나오고, 이런 탁상감정이 매달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거든. 근데 시장가는 그때 그대로 가만히 있나? 달라.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갖고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 어떤 건물은 감정평가해 보면 내가 산 금액보다 높게 나와. 70억에 샀어. 감정평가 80억 나와. 시기도 있고 이 사람이 보는 거랑 내가 보는 거랑 또 달라. 그럼 누가 맞아? 은행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전 제가 맞아요. 확실합니다. 그거는. 은행이랑 제가 말한 거랑 다르다. 제가 말한 게 무조건 맞아요. 그럼 소장님은 그 평가를 어떤 기준으로 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이 있어.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지. 이걸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아파트는 분양가가 있잖아요. 그쵸? 건물은 그게 없어. 예를 들어서 건축비랑 땅값만 더하면 이 가격이 나온다? 그렇지가 않거든. 건축비도 움직여. 땅 가격도 움직여. 계속 움직여. 3년 전의 가격, 지금 가격 달라. 그리고 미래 가격 또 다르겠지. 이렇게 말하면 비약일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살아 움직이는 동물과 같아. 정말로. 아까 저 소장님이 그 설명하기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입지를 보는 그 감이. 입지를 보는 감이.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가 좀. 이게 저도 이걸 정말 설명하고 싶거든요. 근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동네에서 오래 살았어. 네. 늘 지나다니는 곳이 있지. 네. 그럼 그 늘 지나다니는 곳에 늘 망하는 가게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했다가 1년 지나면 없어졌다가 어떨 때는 뭐가 생겼나 싶으면 또 금방 없어지고 이런 자리가 있어. 맞아요. 그런 거야. 나도 안단 말이야. 그런 거를. 강남에 오래 계셔가지고. 그럼 1, 2년 한 게 아니라 수십 년을 여기서 살았는데 그걸 모르겠어? 그거와 같아. 근데 왜 망하는지 알고 왜 잘 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저 자리는 피해야 돼.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근데 꼭 외지 사람이 그런 데가 또 자리가 좋아 보이는 데가 많아요. 외지 사람이 꼭 와가지고 그런 걸 해. 그 동네 사람은 그 자리 안 한단 말이야. 건물도 똑같아. 저 자리는 아닌데 근데 외지에서 꼭 와서 그런 걸 사. 그래서 이 감을 설명해드리기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자리 저 자리 물어보면 제가 이거는 평당 얼마면 맞아, 저건 평당 얼마면 맞아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준을 얘기해달라, 이게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게. 그리고 상담 올 때 본인이 고려하고 있는 것들을 갖고 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건물들을. 근데 그거 중에 뭐가 좋냐? 근데 제가 보면은 이거 다 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많은 게 아니라 거의 99.9. 그 기준이 없으니까, 내지는 그런 물건밖에 본인이 접하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거든. 소장님, 문의 오신 분들 중에 부지나 입지 여러 개 주면 본인이 평가하겠다는 문의가 있었거든요. 본인이 평가해서 뭐 선택을 해보겠다. 네네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가는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제 평가에 의해서, 판단에 의해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지 누군가의 평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몇십 번을 하면서 생긴 감으로 판단을 하는 건데, 한 번도 안 해본 분이 제가 선택하는 매물들을 평가한다? 이거 뭔가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예를 들면 병원 가가지고 진료 보는데 제가 처방 쓸게요, 이거는 그럼 병원을 왜 갑니까? 의사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제 기분이 지금 그래요.
네, 그거는 그렇게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선택하는 붓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에게 신청하신 분들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분들에게 순서대로 가는 거지. 뭐 부동산이 하는 일들처럼 뭐 여러 매물 이렇게 뭐 제시를 해가지고 그 중에 애초에 그렇게 할 돌아다니는 매물을 저는 상대하지 않습니다. 접하지 않고 확실한 것들을 받아보고 그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지. 누구한테 뭐 이렇게 매물을 그렇게 소개한다? 그거 제가 뭐 부동산이 아닌데 그렇게 소개를 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고 더더군다나 다른 분에게 제 판단을 평가를 받는다? 강남에서 저보다 많이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저를 평가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진짜. 이게 무슨 일인지 네 당황스럽네요. 그러면 이제 건물을 7년 동안 많이 지셨잖아요. 36채 지셨는데 건물을 지실 때도 어떤 기준 같은 게 있으신가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보통 건물을 처음 짓는 분들이 제일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해. 구조, 외관, 뭐 아니면 뭐 색깔 뭐 이런 것들 다 본인이 좋아하는 식으로 해.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아주 좋은 물감을 가지고 내가 그림을 그려. 너가 그림을 그려. 어떻게 되겠어? 잘 나오기 어렵잖아. 화가한테 주면 멋있는 그림이 나오겠죠. 그쵸. 예전에 밥 아저씨 이렇게 하면 됩니다 뭐 쉽게 하지만 보고 따라해도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건물을 처음 짓는 분들은 그런 뭔가 보고 따라하지 않고 본인 생각대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이 건물은 누굴 위한 거예요? 사용자를 위한 거죠. 사용자는 누구냐? 내가 직접 쓸 수도 있고 임대를 줄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내가 직접 쓰려고 짓는 경우에 이 건물을 쓰다가 내가 나중에 나오면서 임대 주려고 할 때 곤란함을 겪습니다. 건물을 나한테 너무 100% 딱 맞춰 놓으면 나랑 똑같은 용도가 아니면 나랑 비슷한 업종이 아니면 이걸 쓰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멀하게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사업에 너무 딱 맞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임대를 주려고 하면 이 임대에 들어올 사람들이 최종 사용자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도 그 사람을 생각해서 지어야 되고 설계도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건축도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사람이 동상이몽인 경우도 있어요. 왜? 나는 일단 내가 좋은 거 하고 싶어. 설계는 설계가 좀 수월한 걸 하고 싶어. 건축은 건축을 좀 수월하게 하고 싶어. 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세입자가 딱 원하는 것과 좀 다르게 나올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내 돈 주고 건물 짓는 건데 원래 그런 꿈들 같잖아요. 내 첫 건물이면 내 건물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멋들어지게 이렇게 져야지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건축하시는 분한테 설계하는 분한테 그대로 의뢰를 할 텐데 그거는 이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그냥 미술로 예를 들었으니까 끝까지 그걸로 이제 예를 해본다면 붓을 샀어. 물감을 샀어. 그리고 물감 제조 사장님, 붓 제조 사장님 이랑 같이 그림을 그려. 근데 붓 사장님은 붓을 더 팔려고 할 거고 물감 사장님은 물감을 더 팔려고 하겠지. 나는 좋은 그림 그리고 싶고 그럼 그게 어떤 그림이 나올까? 이거는 화가가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야. 그 화가가 내가 돼야 된단 말이야. 처음에 내가 지을 때는 이 사람을 생각해서 이렇게 맞춰야 된단 말이지. 근데 나는 그림을 처음 그려봐. 그러면 잘 나오기 어렵단 말이야. 이 두 사람이 정말 예쁜 그림을 그리고자 해도 내가 그게 마음에 안 들다니까. 처음 하면. 그러니까 실사용자를 생각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엉뚱한 구조가 나올 때도 있어. 엉뚱한 건축물이. 강남에 건물 하나 지으면 10년 늦는다고 하잖아요. 그럼 건물을 지으면서 고생한 게 뭐가 있었는지. 그거는 이제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지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데 그게 뭐 민원도 있고 건물 지으면서 뭐 단단한 돌이 나와서 그거를 파쇄해야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뭐 날씨도 있고 점점 법이 어렵게 바뀌는 것도 있고 뭐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아요. 민원도 뭐 얼토당토하는 민원 아니면 뭔가 너무 과한 민원. 엄청 과하게 돈을 원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피해를 안 끼쳤는데 피해를 끼쳤다고 하거나.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제 닥쳐보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민원 많다고 하시는데 소장님 보면 그렇게 힘들어 보이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이 편안하다가 어려움을 겪으면 괴롭죠. 늘 어려우면 어려운 게 일상입니다. 그런 일이 계속 있으면 나한테는 일상이야. 그것 때문에 힘들진 않아.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럼 지금 짓고 계신 9개도 그런 민원들이 많이 당연하지. 민원은 늘 있는 거야. 9개 하나씩만 있어도 9개잖아. 그럼 그동안 많이 지셨잖아요. 고생한 경험만큼
애착 가는 건물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애착 가는 건물은 솔직히 말하면 나는 하나하나가 다 애착이 있어.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했는데 그거나 마찬가지야. 물론 깨물기에 따라서 덜 아프고 더 아프고는 있겠지. 이 깨무는 정도에 따라서 아 이거는 조금 덜 깨물고 싶은데 막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나는 내가 하는 거 하나하나가 다 같다고 생각해. 이게 애착이 덜 가려면 덜 신경을 써야 되거든. 덜 신경을 쓰면 덜 애착이 가. 근데 내가 신경 쓰는 건 첫 번째 건물이나 37번째, 8번째, 9번째나 똑같아. 신경 쓰는 건 똑같아. 그때도 설계 뭐 열 몇 번씩 고쳤지만 지금도 똑같아. 지금도 열 몇 번씩 고쳐. 디테일하게. 제 기준이 정확히 있고 그 기준이 시장에 딱 맞기 때문에 얼마 싸게 사는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날 바로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처음 해보는 분과 저 30번 넘게 한 저와 실력 차이 없을까요? 경기가 좋을 때는 티가 안 납니다. 근데 건물을 갖고 있다 보면 좋을 때 있고 안 좋을 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좋을 때 그런 티가 나는 거죠. 최근에 그런 연락이 막 옵니다. 어떻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런데 그건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요. 왜?